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 알코올 중독자 성격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수지 와이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계속 직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미군 전사자들의 시신 귀환 및 운구 행사에 참석한 뒤 와이스 실장이 계속 남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며 그녀는 훌륭하게 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와이스 실장은 미 대중문화 월간지 베니티 페어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직들을 신랄하게 비판해 미 정가의 파장이 일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수지 와이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한 인터뷰 기사가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와이스 실장을 두둔했지만 지지율 하락 시점에 대국민 연설을 앞두고 있어 미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수지 와이스 비서실장은 현지 시간 16일 공개된 미국의 한 대중문화 월간지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술을 입에 대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사고방식이 중독자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시각으로 행동한다면서 알코올 중독자들의 성격은 술을 마실 때 과장된다고도 했습니다. 다른 핵심 측근들에 대한 평가도 받겠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을 두고는 10년간 음모론자였던 인물이라고 깎아내렸고 2기 행정부 초기 몸담았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는 천재들이 그렇듯 이상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에는 관세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내부 이견이 극심했다거나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 격침의 목적은 마두로 정권 퇴진이라는 등의 민감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수지 와이스 본인은 부정직하게 꾸며진 악의적인 기사라고 반박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신뢰를 표하면서 와이스 실장을 옹호했습니다. Disingenuous reporting, where you have a reporter who took the chief of staff's words wildly out of context, did not include the context those conversations were had within. And then further, I think the most egregious part of this article was the bias of omission that was clearly present.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고 소비도 정체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40%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경제지표 악화에 내분설까지 겹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집권 2기 첫 해 성과를 부각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인터뷰 기사가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대국민 연설을 앞두고 있죠. 네, 미국의 한 대중문화 주간지가 트럼프 2기 출범 전부터 수지 와이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인터뷰를 했다며 현지 시간 16일 내놓은 기사가 미국 정가의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지난해 대선 승리가 확정되고 트럼프 당시 당선인이 첫 인선을 한 사람이 바로 수지 와이스 비서실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신뢰를 나타내며 칭찬해온 사람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와이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시각으로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또 의회 폭동자에 대한 대규모 사면이나 불법 이민자 추방 같은 정책에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선 행정부 내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면서 지난 4월 모든 국가에 부과한 10% 이상의 상호 관세는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그대로 말한 것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와이스 실장이 JD 벤스 부통령을 음모론자, 초기에 행정부에 몸담았던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지칭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지 와이스 본인은 부정직하게 꾸며진 악의적인 기사로 중요한 맥락이 무시됐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를 혼란스럽고 부정적으로 그리기 위한 일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와이즈의 인터뷰 발언을 옹호했는데요. 술은 안 마시지만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만일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기사는 읽어보지 않았다면서도 사실관계가 틀렸고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들었다고 말했고 와이스 실장을 여전히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정말 훌륭하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대국민 연설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저치에 가깝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집권 2기 출범 첫 해 국정과제 성과를 거듭 부각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김지수 기자.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어서 고용 둔화 흐름이 뚜렷해진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11월 실업률은 4.6%로 4년여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역대 실업률을 고려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후 고용 둔화 움직임인 만큼 심상치 않은 조건인 건 사실인데요. 관세뿐만 아니라 10월, 11월에 걸쳐 역대 최장인 43일간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 업무 정지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경제의 핵심인 소비도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 우려 속에서 정체 현상을 보였는데요. 상무부는 소매 판매는 10월 전월 대비 증감에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과 소비가 흔들리는 가운데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해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후반기 국정 운영을 좌우할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성공한 대통령들도 중간 선거에서 고전했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집권 여당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승리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시인하며 역대 성공한 대통령들조차 중간 선거에선 졌고 통계적으로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반에 열릴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선 435석의 하원 전원과 상원 3분의 1을 선출하는데 미국 정가에선 여당인 공화당이 지금처럼 과반을 유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원을 야당에 내줄 경우 트럼프의 레임덕이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Republicans are responsible for what happens next. This is their crisis now, and they're going to have to answer for it. 연일 자신의 경제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첫 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최근 공화당 텃밭 지역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연이어 패했고 의회를 장악하기 위한 선거구 조정 시도도 불발됐습니다. 트럼프의 고전은 여론조사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경제 운용에 상당수 국민들이 등을 돌리면서 지지율은 가파른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룬 경제 성과를 사람들이 이해하기까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a fantastic year coming up. You know, never in our country have we had investment like has taken place over the last 10 months. We have $18 trillion plus already. 트럼프의 발언은 중간선거 비관론에 무게를 뒀다기보단 현직 대통령은 중간선거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아온 관례를 깨고 정면 돌파 의지를 다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집권 1년도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장악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네, 높은 물가와 생활비 증가로 인해 지지율 하락 현상이 뚜렷해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지지층인 농민들에게 거액의 지원금을 풀기로 했는데 트럼프 관세 정책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농민들에게 120억 달러, 우리 돈 17조 원이 넘는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구제금융으로 관세 전쟁 여파에 수출길이 막히며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온 농민들에게는 가뭄 속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 이후 중국의 수입 중단 선언으로 고사 직전까지 갔던 대두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ut they're great people. They're the backbone of our country. So we're going to use that money to provide $12 billion in economic assistance to American farmers. $12 billion is a lot of money, Merrill. 농민뿐 아니라 치솟는 물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낮추려는 행보로도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원천으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관세 정책을 꼽았습니다. 관세 수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중국과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리기로 한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We are making a lot of money from countries that took advantage of us for years. They took advantage of us like nobody's ever seen.
Our deficits are way down because of tariffs. 지난 10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애초 약속한 양보다 더 많이 수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른 물가 등 경제 문제는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자신이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난 농심을 달래기 위해 화끈하게 돈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내년 중간선거를 의식한 지지층 결속 차원으로 보이는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